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희원이의 수필 첫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글을 보시겠습니다. 수필 개요짝이네요. 글감은 실란트한 것이고요. 주제는 할 일을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제목은 미루면 죽는다. 관심 끌기. 일기에서는 이것이 없었죠. 관심 끌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나의 글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서는 지금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 그거 나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앞부분에서 남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역사 위인 이야기, TV, 동화, 영화, 책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 시사 문제, 노래 가사, 주제나 내용적으로 반대가 되는 유명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온 다음에 내 이야기로 넘어가서 아주 스무스하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관심 끌기의 기법이에요. 그 다음 경험이네요. 처음, 가운데, 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강조하기, 컵라면 쓰기, 육하원칙, 대화글, 느낌, 생각, 흉내 내는 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부분에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은 앞부분에서 관심 끌기를 했으면은 다시 여기서 거론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 지금 나의 경험, 지금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늦으면은 할 일을 미루지 말자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끌고 들어왔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내가 뜬금없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철저한 계획하에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 대목이,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에서 관심 끌기를 다시 한번 거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 사실의 결과, 그 다음에 그 사실의 원인,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제와 관련 지어서, 4번은 주제죠. 이 주제와 관련 지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다 넣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첨가시켜가지고 생각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개요짜기를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할 일을 미루면 죽는다. 근데 여기 점을 찍어놨죠. 제목에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책 제목을 보세요. 책 표지에 제목이 있죠. 그 제목에 점이 찍혀 있던가요? 찍혀 있지 않죠. 제목에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자, 앞부분에 관심 끌기를 했네요. 이순신 장군은 미리 준비하여 나라를 위험으로부터 구했다. 딸랑 요거 한 문장만 쓰고 말았어요. 이 관심 끌기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재미있나요? 재미없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관심 끌기는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끄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서 관심을 끌 수 있겠어요? 주제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써보세요. 이렇게 했네요. 자, 이렇게 관심 끌기를 한 다음에 나의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7년 전이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다. 치과에 가보니 이빨이 썩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 나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안 할래. 그래, 아직 심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오자. 어렸을 때 나는 어차피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정희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 나는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치과가 너무 무서워서 이빨 치료하는 것을 미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썩은 이가 있음에도 치료하는 것을 미뤘다. 참고로 동물에게는 이빨이라는 말을 쓰고 사람에게는 이 또는 치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로부터 몇 년, 자, 몇 년 아주 애매한 말이죠. 도대체 몇 년이 이게 언제인지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시간 표현을 하라고 했죠. 몇 년 뒤 다시 나의 빼고 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다. 아이 이빨이 3개나 썩었어요. 치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넷자 틀렸네요. 알겠습니다. 희원아, 오늘 치료하고 가자. 자, 이때 희원이의 생각이 어땠는지 주제를 중심으로 쓰라고 했네요. 또 나는 있어요. 빼고. 정말 고된 치료를 했다. 너무 아프고 뻐근했다. 9살 때 기준으로. 근데 뭐 어른이 돼도 저도 그렇지만은 이 치료는 너무 힘들어요. 무섭고 떨리고 그렇게 한번 치과에 가고 며칠 뒤 엄마는 치과에 대해 잊었다. 그렇지만 난 얘기하지 않았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과에 가는 일은 미루어졌다. 2년 후 갑자기 이가 너무 아파 다시 치과에 갔다. 그러니까 9살, 10살, 11살이네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4학년, 네, 4학년에 획 아이 이가 10개나 썩었어요. 2개는 신경치료를 해야 하고 또 2개는 뭐뭐를 해야 하고 이걸 모르는 모양. 이름 전문 용어니까 뭐 모를 수도 있죠. 해야 하고 남은 6개는 긁어내야 합니다. 얼른 치료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희원이의 생각이 어쨌는지 또 주제를 중심으로 쓰세요 했죠. 아이들은 그 사건만 이렇게 기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방법은 주제를 자기의 그 페이스로 끌고 오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쓰고 생각을 쓰고 사실을 쓰고 생각을 쓰고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을 자꾸자꾸 써주면은요 글이 자기 페이스로 끌려 들어와 오는 힘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사건 쓰고 생각 쓰고 사건 쓰고 생각 쓰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다음입니다. 그렇게 나는 빼고요. 정말 고된 이빨이 아니고 이 치료를 시작했다. 왜 미뤘을까? 후회하면서 말이다. 그 고된 치료는 5학년이 돼서 끝났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치료를 미뤄서 이가 많이 약해졌다. 한 번씩은 부서졌다. 힘들죠, 이러면은. 그로부터 1년 후 6학년이 됐다에 돼지할 때 돼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요거는 돼지할 때 돼자와 그냥 이 돼자와는 어떻게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돼지할 때 돼자는 되었다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돼지할 때 됐다를 넣어보고 되어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말이 되면은 돼지할 때 돼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돼지할 때 돼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꿔 풀어보는 거예요. 되었다 하면 말이 되죠. 그러면 이 돼지할 때 돼자가 맞는 말입니다. 자, 이빨이 그랬는데 이가 계속 부서져 치과에 다시 한번 갔다. 아이 이빨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가다간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실란트를 해야 합니다. 자, 이때 희원이 생각이 어땠는지 주제를 중심으로 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또 임플란트에 대한 또 친절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빨을 뽑고 잇몸에 못을 박은 후 다시 이빨을 꽂는 것. 실란트. 남은 이빨을 평평하게 만든 뒤 이빨 모형의 틀을 생 잇몸에 꽂는 것. 결국 난 아주 이것도 지워야 되는데 아주 아픈 실란트를 했다. 자, 주제에 색칠도 안 했고 대화글 번호도 안 썼고 관심 끌기와 희원이의 경험을 비교 대조하지 않았네요. 이거는 이제 수필 이론을 가르칠 때 이야기했는데
한 번 배우고 숙지하고 몸에 익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거기에 몸이 그것을 잊게 만들어야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순신 장군은 미리 준비하여 나라를 위험으로부터 구했다. 그렇지만 나는 치과 가는 것을 미뤄서 세균이 다 옮아가서 이걸 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치과 가는 것을 미뤄서 이 치료를 한 개만 하면 되는데 10개가 넘게 했다. 문장이 긴 것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는 게 훨씬 더 내 생각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머릿속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어차피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용감하게 치료를 해야겠다. 미루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이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상시에 잘 미루지 않는다. 치과 문제에 있어서도 미루지 말고 제때가 틀렸죠. 제때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썼네요.